자, 수신기와 수신기 발신기의 함의 선로 연결입니다. 수신기와 수신기 발신기, 수신기와 수동 발신기 함의. 자, 이게 지금 수신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동 발신기 함입니다. 자, 수동 발신기 함이 뭐예요? 이게 발신기 세트가 있고요. 그리고 경종이 있고요. 자, 표시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 발신기에서는 뭐가 있죠? 전화선이 있고요. 그리고 응답선이 있고요. 그리고 발신기선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선, 응답선, 발신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발신기선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발신기선은 지구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회로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종선은 또 뭐냐면 벨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여기에 수신기와 이 수동 발신기 사이에 어떤 전선들이 들어가느냐. 자, 그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네요. 자, 보시면 여기는 다 수신기입니다. 수신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표시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종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표시등과 경종이 있죠. 그래서 요거에 한 가닥, 원래는 여기 두 가닥이 수신기로 와야 됩니다. 와야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공통선을 쓸 수 있어요. 공통선을 쓰면 하나의 공통선을 쓰고 그리고 표시등 한 선로 그리고 경종 한 선로 오면 여기 공통선로를 통해서 경종도 올리고 공통선을 통해서 표시등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요것은 이제 공통선이고 요것은 표시등 선이고 요거는 경종선이겠죠. 그래서 경종, 표시등, 경종 및 표시등 공통선. 그래서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이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공통선이 한 가닥이 오고 그리고 요렇게 와서 요것은 경종선, 요것은 표시등, 그리고 요것은 공통선이 되겠죠. 일단 세 가닥이 오죠. 자, 그 세 가닥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거 잘 보시면, 요것은 전화기입니다. 전화선입니다. 전화선을 꼽도록 되어 있고요. 자, 전화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것은 공통선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공통선으로 해가지고 전화선을 하는 연결하고, 요는 전화 단독으로 쓰고요. 자, 요 부분 잘 보십시오. 요걸 누르면, 화재가 났을 때 누르면 요렇게 붙겠죠. 여기도 붙겠죠. 붙으면서 이 공통선하고 이렇게 붙게 되면 여기 응답선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게 누르게 되면 발신기 요 부분들은 요거 이제 발신기 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발신기 그리고 지구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또 회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잘 보십시오. 감지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지기하고도 쭉 연결되어 있고 끝에는 이렇게 뭐냐고 되어 있냐면 종단 저항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하나의 공통선, 뭐 공통선은 요렇게 왔다고 그러죠, 뭐. 공통선은. 그리고 요것은 전화선. 요것은 응답선. 그리고 요것은 지구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가 공통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 전화선.
하나는 응답선요. 하나는 발신기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렇게 네 가닥, 요렇게 세 가닥이 수신기에서 수동 발신기 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표시등, 경종, 공통선 이렇게 되어 있고 전화선, 응답선, 발신기선의 공통선에서 네 가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드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제 경보 방식입니다. 일제 경보 방식에서 최소 가독수를 구하라. 이런 부분들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 수동 발신기 하면 이렇게 발신기 그리고 벨, 램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아까 잠깐 봤던 그 부분들 중에서 저번 시간에 봤던 부분들에서 여기에 일단은 뭐냐면 전화선이 있었고요. 전화선. 그 다음에 응답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공통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닥이 이게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됐죠. 그리고 벨, 경종, 경종선, 그리고 표시등선. 그리고 별 공통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한 선, 한 선, 한 선 해서 공통과 표시등 두 가닥으로 표시등이 불이 오게 하고 그다음에 벨하고 공통선을 이용해서 벨이 울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 응, 해, 공. 자 여기에 전, 응, 해, 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은 해공 그리고 벨 그리고 표 공. 자 벨선 표 공 이렇게 해가지고 7가닥이 쭉 됩니다. 자 그리고 팔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전화선은 여기나 다 공통으로 씁니다. 그리고 응답선 그리고 회로선만 두 가닥이고 공통선 한 가닥이고요. 그리고 벨. 자 여기에 벨하고 벨이 원래 층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지금 일제 경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벨은 전층이 한꺼번에 울리니까 하나의 선만 두면 되고요. 그다음에 표시등, 공통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개 전화선, 응답선 하나, 회로선 2개, 공통선 하나, 벨선 하나, 표시등선 하나, 공통선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8가닥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회로선은 감지기로 가는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감지기선이나 발신기를 눌러서 발신기는 또 수동이잖아요. 발신기를 누른 선이나 감지기선이나 회로선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지구선이라고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회로선, 발신기선, 지구선 어느 것을 이야기를 해도 맞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쭉 끌고 오시면 전, 응, 회로에 하나, 둘, 셋, 회로에 셋, 그리고 공, 그리고 벨, 그 다음에 표, 공 이렇게 해서 총 9가닥이 됩니다. 자, 이것은 10가닥이고 여기는 11가닥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일제 경보 방식에서 최소 가닥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전압 강화 계산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자, 전압 강화 계산식은 E는 전압 강화는 E는 그리고 1000S. 자, 이게 단면적을 S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A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7.8 그리고 전선의 길이 그리고 곱하기 전류 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압 V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K 값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K 값이 있는데 이 K 값은 단상 3선식, 진육 3선식, 삼산 3선식은 1입니다. 개수가
K가 1인 경우가 있는데 저거는 단상 3선식 그리고 직류 3선식 그리고 삼상 4선식 이렇게 되고요. 자, K가 2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가 단상 2선식 직류 2선식 자, 직류 2선식이 직류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어떤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2를 넣게 되면 17.8 곱하기 그러면 30점 얼마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K는 또 루트 3이 있습니다. 루트 3은 삼상 3선식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3이 곱해주게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직류 2선식을 많이 쓰고요. 쓰다 보면 2 곱하기 17.8 LI가 되겠죠. 자, 이 공식과 그리고 계산 문제는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계구역입니다. 경계구역은 일반적으로 자 보십시오. 수신기가 있고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가 이렇게 계속 많은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 1회로, 2회로, 3회로, 4회로, 5회로 이렇게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화재가 만약에 수신이 돼서 수신기에 신호를 주면 수신기에서는 수신기를 또 그려보면 이렇게 전체에 점등이 되는 게 있고 회로마다 이렇게 회로마다 구성되어 있는 경계구역 수를 표시할 수 있는 점등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회로가 1,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1회로가 동작했다고 그러면 여기 불이 오고 그리고 전체에 점등되는 메인 쪽에서 불이 오고 그리고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은 어떤 감지기 회로가 하나의 회로가 어떤 면적을 담당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면적을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화재 시 수신기 지구 표시 등을 점등시키거나 LCD 창에 문자로 표시해주는 일람표 표시되는 담당 구역입니다. 자, 설정 기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설정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경계구역 설정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에 두 개의 건물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는 미치지 않고 그래서 한 층마다 나누는데 근데 500제곱미터 이하 500제곱 이 두 개 층을 합쳐서 50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층마다는 경계구역을 따로 분리하는 게 맞는데 두 개의 건축 층별을 합쳐서 500제곱미터 범위 안에 들면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길이는 50m 이하입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이 600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길이가 50m 넘어가게 되면 경계구역이 늘어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일 때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m 이하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구 터널에서는 700m까지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반드시 경계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인지하고 있고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별도의 경계구역입니다.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리니언 슈트, 파이프 피트,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는 별도의 하나의 경계구역을 합니다. 그래서 45m가 넘어가게 되면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을 때 계단이 있을 겁니다. 계단하고 경사로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 부분들의 어떤 거리가 보통 45m를 넘어가게 되면 따로 경계구역을 하게 돼 있지만 45m 이하라 하더라도 지하는 따로 경계구역을 해야 됩니다. 지하는 따로 계단 및 경사로.
계단 경사로는 지하는 따로 별도의 경계구역을 해야 되고 혹시 지하 1층만 있다고 그러면은 지상에 포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경계구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경계구역의 설정입니다. 자, 각 층의 높이가 4m입니다. 자, 이 각 층의 높이가 4m입니다. 자, 4m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4층, 지하 2층, 지상 4층, 4층, 지상 4층, 그 다음에 지하 2층 이렇게 있는 건축물입니다. 자, 자동 하재 탐지 설비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자동 경계구역을 설정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계단 및 경사로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도 있고요. 자, 그리고 층별로 또 경계구역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층별로 경계구역을 구해 볼게요. 자, 이 지하 2층에는 1800입니다. 1800이니까 일단은 지하 2층 이건 1800이니까 600m마다 우리는 하죠. 그래서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이요. 지하 1층. 지하 1층은 1200입니다. 6배에. 그러면 2개가 나오고요. 2개 경계구역이 나오고 1층은 1020이니까 600입니다. 그러면 1점 얼마 나올 거예요? 1.7이 나오는데 1.7은 2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층은 600이 됩니다. 그러니까 600이 되니까 600으로 나눠주니까 당연히 1개의 경계구역이 되고요. 3층은 자, 3층하고 4층이 뭐냐면 합쳐도 4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0 이하니까 3, 4층이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는 3개, 2개, 2개, 1개, 1개 해서 총 5개, 7개, 8개, 9개의 경계구역이 결정이 났고요. 자, 엘리베이터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계단 및 경사로는 일단 45m마다 잘라야 된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지하는 따로 분리를 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하와 지상으로 나눠보죠. 일단 무조건 지하, 지상을 나눠야 되니까. 만약에 지하 1층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지상으로 포함해서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만약 지하가 있기 때문에 지하가 2층까지 있기 때문에 지하는 4m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하의 1개의 지하의 계단에 1개의 경계구역을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봅시다. 지상은 16m이죠. 45m가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나, 계단 2개, 그리고 층별 9개 이렇게 해서 12개의 전체의 경계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계단 그래서 층별 경계구역은 9개, 그리고 계단은 2개, 그리고 엘리베이터 근상기실은 1개, 경계구역은 총 12개의 경계구역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형태의 어떤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와 자동 하재 탐지 설비의 연동에 따른 그 내부에 어떻게 회로가 결선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 보기 전에 뭐 이것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요. 상용 전원은 있습니다. 전원은 두 가지입니다. 상용 전원이냐 비상 전원이냐 그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상용 전원은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비상용 전기는 발전기, 그리고 축전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비상전원 수전 설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이렇게 상용 전원으로 전기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소방용 부하는 이렇게 전기가 공급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상용 전원 쪽에서 혹시나 문제가 있어 전기가 죽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발전기는 가동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자동 절체 스위치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가서 부축되어 있습니다. 발전기가 자동 절체 전원 스위치를 거쳐서 소방 쪽에 부하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의 연동입니다. 자,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의 연동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시퀀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시퀀스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작동 시스템을 상용 전원과 그 다음에 비상 전원을 자동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두 개를 자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동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배선용 차단기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퓨즈가 있고요. 퓨즈는 철로에 문제가 있을 때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 자, 먼저 이렇게 볼게요. 여기 푸시 버튼을 먼저 누르면, 푸시 버튼은 ON을 하고 나면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넣으면 오프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뭐냐면 누르면 이렇게 붙죠. 붙으면 이제 여기 붙으면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B접점 붙어 있고 요놈이 동작을 하죠. 요놈이 동작을 합니다. 요놈이 MC1이 동작을 하고요. MC1이 동작을 하게 되면 요것이 동작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손을 뗀다 하더라도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됨으로 해서 MC1은 그대로 동작을 됩니다. 그리고 RL, 레드 램프가 켜지게 되고요. 레드 램프가 켜지게 되면 레드 램프가 켜지게 되면 MC1이 동작을 하면 요 MC1이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터는 자동적으로 가동돼서 상용 전원 쪽으로 전기가 투입이 될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뭐냐면 여기에 MC1 P 접점이 이놈이 가동이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PB2를 누른다 하더라도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뭐냐면 상용 전원을 동작을 시키고요. 만약에 비상 전원으로 동작을 시키고 싶으면 자, 이게 비상 전원입니다. 비상 전원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비상 전원 PB2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면서 여기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GL 그린 램프가 가동이 되고요. 자, 이것이 가동이 되면 그리고 난 뒤에 뗀다 하더라도 떼면 이건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눌렀다가 사람이 계속 누를 수가 없잖아요. 뗄 수가 있습니다. 떼면은 이놈 때문에 자기 유지점 붙죠.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면서 계속 MC1이 동작하고 GL 램프가 뜨죠. 그리고 MC2입니다. MC2가 동작을 하면 요게 붙어서 모터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럴 때는 MC2P 이것은 MC2에 대한 P접점이니까 이것이 동작을 하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누른다 하더라도 동작이 안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시퀀스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 시퀀스에 대한 부분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셔도 될 겁니다. 나중에 좀 더 깊은 부분들 쉬운 것들을 해가면서 여러분들 조금씩 보면 되니까 일단 빼고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접점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로 표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A 접점입니다. 자, 일반 접점은 A 접점인데 누르면 붙었다가 다시 누르면 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B 접점은 평상시 붙어 있다가 동작을 하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접점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고, 자,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누르잖아요. 조작을 했다가 놓으면 자동적으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A 접점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가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누르면 눌러졌다가 붙었다가 떼면 떨어지는 이런 접점이 되어 있고요. B 접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누르면 떨어졌다가 다시 손을 놓으면 붙는 이런 접점이 수동 조작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기계적 접점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압력이 정해지면 어떤 부분들이 눌러지게 되면 이렇게 붙는 접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설비가 이런 엘리베이터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층에 뭐냐면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최하층에도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지나갈 때는 최상층에서 멈춰야 되는데 만약에 멈추질 못하고 지나간다고 하면 전기를 다운시켜서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래 쓰는 거고 또 엘리베이터가 하부에 오게 되면 이런 것도 동작 하부에 올리는데 하부에서 이렇게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지나친다고 그러면은 밑에 들이받게 되겠죠. 받지 못하도록 최종 리미터 스위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리미터 스위치를 기계적인 어떤 접점을 둬서 그것을 건드렸을 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기계적 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계전기 접점입니다. 계전기 접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 접점은 이렇게 B 접점은 붙어 있고요. B 접점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접점은 계전기 접점은요. 한마디로 릴레이 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릴레이는 또 뭐냐면 전자석 원리를 이용한 접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전기 접점은 어떤 접점이 붙게 되면 외부에서 어떤 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가해져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떨어져 있다가 붙는 A 접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B 접점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떻든 이렇게 접점들을 다르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시 동작 접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이머를 뭐 5초 동안에 맞춰주고 있으면 자, 이런 부분들이 동작을 시켰을 때 바로 A 접점은 동작을 시키면 바로 붙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런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동작을 시키면 만약 5초의 세팅이 아니고 5초 뒤에 붙도록 되어 있죠. 5초 뒤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한시 동작 접점은 동작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딜레이를 타이머를 만들어 놓고 그 타이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떨어지고 시간에 맞춰서 붙도록 되어 있는 접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시 복귀 접점입니다. 한시 복귀 접점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동작을 할 때는 했다가 떨어질 때는 어떤 시간 갭을 주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수동 복귀 접점이 있는데 열동 계전기가 있습니다. 자, 열동 계전기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열동 계전기는 열이 발생하면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계전기입니다. 보호 계전기라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접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 접촉기는 외부에서 어떤 동작을 신호를 주게 되면 이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고, 전자 개폐기는 요 전자 접촉기가 하부에 열동 계전기가 같이 붙어 있게 되면 전자 개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자 개폐기는 전자 접촉기와 열동 계전기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자 접촉기, 이거는 열동 계전기가 한꺼번에 어떤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전자 개폐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퀀스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일단 보고 갈게요. 이렇게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MCC,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해서 배선형 차단기이고요. 배선형 차단기는 보통 회로의 부하나 그 다음에 단락이 발생, 합선이 발생했을 때 차단되는 차단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퓨즈입니다. 퓨즈는 어떠한 이상 전류가 흘렀을 때 끊어지도록 돼 있어서 회로를 보호하는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리미트 스위치. 자, 플롯 스위치인데 리미트 스위치는 액면 레벨. 플롯 스위치인데 플롯 스위치는 어떤 액면에 물이나 이런 액면에 레벨이 정해진 레벨이 정해져 있을 때 작동하는 거. 자, 이따 보시면 되고요. 자,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푸시 버튼은 누르면 온, 놔두면 정지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르면 온 됐다가 나오면 그냥 다시 오프되는 어떤 이런 접점이고요. 그다음에 마그네트 스위치, 전자 개피기는 철편의 흡연력을 여와의 접점을 개폐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열동 계정기도 좀 봤고요. 자, 좀 더 회로에서 그러면 쓰는 어떤 설비들이 어떻게 또 어느 부분에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자, MC12. 그래서 처음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들은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해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모터입니다. 유도 전동기를 많이 쓰고요. 자, 세 번째는 MC2 해가지고 마그네틱 해가지고 전자 접촉기를 씁니다. 자, 그리고 열동 계전기는 이렇게 쓰고요. THR을 씁니다. 자, 이렇게 푸시 버튼을 또 쓰게 되고요. 이런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오면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누르면 동작을 하고 동작을 하면 이게 부차동적으로 보시면 이것을 자기 유지 접점이라고 하는데 유지 접점을 하게 되겠죠. 자, 퓨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타이머입니다. 시간을 어떤 시간 타임을 만들어 놓고 5초면 5초, 10초면 10초를 세팅해 놓으면 동작이 바로 되지 않고 5초, 10초라는 상관을 가지고 동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